안녕하세요. HLB 공매도 잔고를 보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계속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도 보니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410만 주인데, 좀 있으면 이 추세로라면은 300만 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400만 주를 깨고 300만 주로 이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거래가 안 되는 날이 지금 이틀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되는 날도 200주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작게 되고, 그 전에는 뭐 300주, 뭐 200주, 뭐 170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으니까 외국인 순매수는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순매매량이 지금 8만 주, 뭐 7만 주, 최근에 그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지만은 그 계산을 해보면요, 매도할 때는 쬐끔, 매수할 때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파랑 있으니까 비슷하게 사고 팔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요 수량을 비교해보면요, 지금 2만주랑 8만주는 4배 차이가 나죠. 여기도 만주랑 3만주는 3배 차이가 나고요, 여기도 한 1.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매수를 함에 따라서 외국인 보유율도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월 29일만 해도 11.34%가 11.4, 6, 7, 8 해가지고 지금 11.84%까지 보유율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공매도 수급이랑 굉장히 이제 유사하죠. 그 이유는 저번 기사에서도 봤지만은 대부분 공매도가 외국인 공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공매도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매수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HLB 공매도 잔고를 살펴봤고요. 오늘 SCN 생명과학이 급등했는데 제2의 박셀바이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11월 26일 오늘 나온 건데 91% 완전 간회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완전 간회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SCN 생명과학도 91% 완전 간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는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셀바이오는 국내 임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SCN 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1, 2A상을 유럽에서 진행했고, 여기에서 완전간의 91% 효능을 입증했다 하고요.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 우월한 부분은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토톡식, 그러니까 신경독성, 뭐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부작용들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면역항암제,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것을 이제 쓰고 싶지만은 부작용이 무서워서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다면은 당연히 강력한 그 완전간의 91% 효능을 가진 치료제를 쓰겠죠. 자, 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코이뮨이라는 기업인데요. SCN 생명과학이랑 어떤 관계냐? 코이뮨의 최대 주주가 SCN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넥신의 미국 합작사라고 하고요. 2019년 2월에 미국 아르고스 테라퓨틱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경매로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사명을 코이뮨으로 변경한 다음에 지금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코이뮨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CGMP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인정하는 시설인데요. 한국에는 뭐 KGMP 이런 게 있지만은 CGMP가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보통 이제 신약 승인을 받으려면은 NDA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GMP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냥 GMP로는 안 되고 CGMP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코이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서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코이뮨이 이제 지난 4일에 5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임상 효능이 완전간의 91%라는 높은 효능이랑 CGMP 시설을 보유했기 때문에 임상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CGMP 시설이 없다고 한다면은 임상 그 허가가 나는 데까지는 굉장히 지연이 될 수가 있는데, 요게 있기 때문에 임상 이제 1, 2A상을 잘 마무리하고 3상까지 잘 끝난다면은 이제 승인까지 이제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 전에 애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SCN 생명과학은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상장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 C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코이뮨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에 나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연도를 이제 좀 여유롭게 잡은 것 같은데 2년 정도 뒤에 상장을 이제 계획 중이라는데, 이때쯤 되면은 임상 1, 2상이 끝나고 한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을 때쯤 이제 나스닥 상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CN 생명과학 파이프라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요, 면역세포에 지금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로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미국도 있네요, 임상 2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교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부작용 쪽에서 감염 0, 그 주의 반응 1명, 여긴 11명, 여기 사이토카인 방출은 7명인데 여기는 3명, 백혈 감소증 0%,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작용이 이제 굉장히 잦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8월 3일에 또 뉴스가 있는데 카티 레그 치료제를 이제 또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라이뮨이랑 같이 지금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SCM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줄기세포 치료제에 있고 테라이뮨 같은 경우에는 카티 레그 치료제를 둘이 같이 병용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티 레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절 T세포의 레귤레이션이죠. 카 유전자를 전달해서 제조하는 세포 치료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 세포니까 항원을 공격하는 T세포의 활성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T세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헬퍼 T셀, 킬러 T셀, 그리고 레귤러터리 T셀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류마티즘 관절염, 루푸스 같은 거 자가 면역 질환은 이 조절 T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SCN 생명과학은 기존에 이제 세포독성 T세포, 킬러 T셀을 사용하는 카티 치료제는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부작용이 큰데 그 레귤러터리 T셀, 조절 T세포를 이제 사용하면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아직 출시된 카티 레그 치료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세포 치료제가 뭐 다 똑같지만은 그 T세포를 생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라이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김용찬 테라이뮨 대표가 NIH에서 재직할 때 개발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회사를 이제 차렸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 T세포에 카 유전자를 전달하려면은 우만추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데 이 양산은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 카티 레그 치료제도 개발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싼 운반체로 쓰는 바이러스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트를 적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관계사 코이뮨을 아까 봤죠. 이 코이뮨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바이러스 사용하지 않고도 면역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1월 4일에 이 코이뮨이 4,500만 달러 한 권화로 이제 510억 원의 투자를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누가 투자했는지를 보면요. 국내에서는 한국투자 파트너스 800만 달러,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500만, GSC 인베스트먼트, DS 자산운용, 브레인 자산운용, 덜로 자산운용 등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랑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한 돈들 다 합치니까 4,500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것은 이제 유럽에서 임상일상을 진행하고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였는데 그 미국에서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지상세포 기반 면역세포 치료제고 임상 2B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요 뉴스 기사 4일에 나온 것은 이제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은 코이뮨의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한 1,000억, 2,000억 정도인데 굉장히 낮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지분을 보면요. 제넥신이 49%, SCN 생명과학이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말까지 그 510만 달러 추가 유상증자를 완료하면은 27%, 26%로 과반을 이제 합쳐가지고 가져가게 되고요. 11월 4일 당시로는 이제 추가 유상증자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고 2010년 말까지 완료하면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현재는 코이뮨의 지분을 51% SCN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400만 달러니까 대략 1,2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SCN 생명과학이 투자를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HIV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SCN 생명과학이 그 유럽에서 진행하는 임상에서 완전 가능 91%, 그 다음에 c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51% 지분을 SCN 생명과학이 코이뮨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